설명이 좀 길어지죠. 마지막 파트는 빨리빨리 그림 넘기면서 설명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그 첫 번째 교안에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PDF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세요. 음. 매스 스터디 다양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가 종합 샘플 세트처럼 다 모았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4 부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3부 정도 3 교시까지 제가 수업 내용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음 이 페이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호텔의 경우인데 레지던스 호텔인데 인제 하단부에는 기본 베이스층이 있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상부에는 그냥 같은 크기로 레지던스 형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육중한 형태보다는 상부로 좀 더 높아지고 길쭉한 형태로 배치를 하는 게 더 나아서 이제 어 그 일부분의 형태를 삭감한 형태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이 인제 일부분 좀 더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인제 부가하고 인제 그 첨가한 부가 또는 첨가한 부분이 인제 세 번째 단계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요즘 그린을 인제 실내외에 많이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녹지화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 뭐 지금 만드는 과정은 실내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조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매스 스터디 또는 매스 프로세스 거의 뭐 디지털 상에서 커다랗게 인제 뭐 매스 만드는 것이라서 스케치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3D 도구 만들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형태, 기본 대지에서 뭔가 직육면체가 형성되고 이 직육면체를 좀 더 분할해서 자르고 높이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인제 그 요구사항이나 또는 공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형을 주면 이제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단에 있는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하는 것이죠. 기본 형태가 있고 음 높이 변화를 주고 뭔가 형태 변화를 줘서 어 높이 차이를 뒀고 그것이 이제 직선적인 그 형태가 기본인데 정성 계열의 형태에서 망곡 계열의 형태로 좀 더 자유로운 곡선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네 번째 단계로 분절된 박스 형태가 자리를 하고 인제 높이 조절을 높낮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변화를 줘서 최종 메스 형태가 만들어진 예예요. 이런 것은 비단 인제 건축물 외관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 형태에서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를 줘서. 처음엔 내가 직선 계단으로 형성을 했지만 뭔가 인제 컨셉이나 공간의 자유로운 동선 흐름을 위해서 곡선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기능성이 추가되기 위해서 뭔가 그 판매 공간에 수납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상품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세스, 매스 스터디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테리어 공간의 각 공간의 그 형성 과정으로 또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응용을 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제 그 기본적인 이제 형태가 있었으면 일부분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두 번째 부분이 삭제를 하고 삭제된 형태가 세 번째 이게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은 아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부의 메스 형태에 추가가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전체 메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로 과정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지금 이런 거죠.
기본 메스 형태가 있고 그것이 좀 분할이 되고 그리고 삭제가 되고 인제 계곡으로 인제 좀 더 오프닝이 만들어지면 최종 메스 형태가 지금 저렇게 되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인제 하단부의 사이트 분석도 주변 뭔가 연관된 그 지역 분석이 좀 더 시각적으로 맵화됐기 때문에 참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매스 스터디 과정이고 우리 영어도 아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는 뭔가 시각화가 잘 됐다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이것도 도시의 축이든 어떤 인제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축을 지금 형성을 했어요. 거기에서 인제 마주치는 인제 공통 분모인 메스 형태가 오각형의 저 형태였고 인제 그것에서 이제 높이를 주니까 네 번째 단계의 메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제 입체화된 형태가 인제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 분석, 뭔가 방위 분석, 그리고 풍량에 대한 이게 바람에 관한 분석, 그리고 일조량, 태양의 이동 경로와 연관된 분석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공원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도시의 그 열려진 공간 바라보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가운데 우리 보통은 대지 분석에 대한 내용이 함께 이쪽에 어 뭔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그 아래쪽에 보면은 좀 더 공원으로 열린 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정을 아니 이제 뭔가 열린 공간 그린을 인제 실내와 이제 외부에 있는 것을 쪼끔 더 어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린이 내부적으로 좀 더 연관성 있게 그 계구부의 위치도 정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붕의 형태도 평평하기보다는 바람의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 중정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선으로 된 지붕 형태로 마련한 것이 이제 아래쪽 그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행 통로랑 있는 부분은 이제 나무를 심어서 약간 차단하는 형태가 하단에 하나 둘 셋 왼쪽에서 세 번째 부분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은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각화해서 메스든 컨셉이든 표현을 할 것인가.' 시각화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기본 메스 형태에서 어떻게 분할하고 결합하고 하는 것인지, 위에 있는 것은 뭔가 인제 기본 메스 형태에서 쪼끔 더 이동을 하고 뭔가 삭제를 하고 또다시 뭔가 앞부분에 가림막 역할을 하는 인제 건물 형태가 작게 들어서고, 어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동 통로나 시각적인 뭔가 그 개방성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은 서로 다른 형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최종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형태가 있고요.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그 과정이 좀 더 성 형 그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계로 나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건물의 그 전체 공간에 필요한 요구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 팀별로 뭐 설정한 디자인 컨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실내의 공간, 실외의 공간 형태는 모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 어 주체는 바로 디자이너이겠죠.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같은 대지예요. 주변 상황도 다 똑같아요. 면적도 모두 같고요. 근데 지금 제안하고 있는 디자인 형태는 A, B, C, D, E, F 다 다른 형태죠. 그 이유는 그 전체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도 또 디자인의 컨셉도 그것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을 지닌 주체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각 팀에서 설정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 실내외 공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이 브랜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서 메스 형태의 제안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매 공간 또는 시공 공간, 공간 프로그래밍 어 뿐만 아니라 인제 공간의 컨셉도 정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연동해서 서로 약간씩 계속 수정 보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매스 스터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제 컨셉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번 주에 볼 예정입니다. 조금 더 전체 컨셉을 이렇게 뭔가 병렬식으로 하나를 정하고 각 층별로 그거와 연관된 뭐뭐 비슷하게 정한 다음에 각각의 인제 A, B, C, D를 A 또 개인의 컨셉이면 그것에서 좀 더 세분화된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스토리형이나 완결형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제안해 준 내용을 보고 제가 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 또 매스 스터디랑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제가 아무튼 개별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찌 됐든 하나의 그 개념을 언어적인 개념을 보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동선을 곡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왼편에 있는 거면 직선과 약간 사선적인 배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 이미지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리듬, 뭐 율동 또는 변화, 가변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파동의 형태도 약간 뾰족뾰족한 사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또는 언어적인 표현을 시각화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에 따라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디자이너의 뭔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자기의 해석인데 남들이 보았을 때도 그것이 뭔가 그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득력 있는 뭔가의 그 의도여야 되겠죠. 이것도 같은 숲이나 나무를 표현한 예인데 직선, 사선, 곡선 모두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은 디자인의 컨셉이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전체 보여주는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의 이미지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도 교차나 중첩이 어떤 형태를 해서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각의 공간에는 어떻게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저는 인제 어떤 형태를 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 실제 공간 디자인의 디자인 사진 이미지에서 어 구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보다는 어 실제 공간이 아닌 그냥 예술품 자체 뭐 약간 조각적인 형태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 그냥
그런 디자인 결과물, 예술적인 디자인 결과물이 아니라 뭐 시든 소설이든 어떤 한 부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형태화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근데 인제 그것은 개인마다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지금 이 그림은 음 대부분 실내에 표현하고 싶은 공간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하면 실제로 뭔가 어디엔가 이 세상 어디엔가 실제 만들어진 인테리어 이미지 사진을 어 보여주곤 해요. 하지만 저는 새롭고 있고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형적인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분야, 그것이 인제 조각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그냥 입체 조형의 뭔가 실험적인 시도, 재료적인 시도이든 무엇이든 어 그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이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약간 조각적인 느낌의 형태들, 어떻게 보면 독특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 뭐 파동의 웨이브, 파도의 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뭔가의 우주의 끝없는 뭔가의 그 무한 반복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될 여지는 되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인제 웨이브가 뭔가 내가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할지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나는 저게 무한 반복되는 무한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화된 이미지야.' 할 수도 있고, 그냥 파도나 음악의 뭔가 리듬감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없이 이어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고 어 실제로 뭔가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야의 뭔가의 형태가 아닐까? 아니면은 그 다른 아예 뭐 문학이든 과학이든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떤 형태든, 그것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든 다른 분야에서 뭔가 내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입체적인 형태 뭐 이런 거에서 그거를 내가 기능성을 부여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변형을 시키면 제가 만드는 새로운 인테리어 형태로 재탄생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형태를 만들다 보면 일반적인 공간의 형태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지만 그 새로운 음 전혀 보지 못한 뭔가 그냥 전혀 뭔가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인데 실제로 구현하기 전의 것은 뭔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독특한 형태가 구현이 된다면 그게 좀 더 나은 디자인 발상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인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순환하다, 반복하다, 회오리치다, 아니면은 하나로 모아지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이런 것을 실제로 공간 안에 내가 어떤 언어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지난번 거고요. 인제 매스 스터디니까 그냥 자료로 일단 놔둬 봤습니다. 마지막 여기 한 예, 지난주에 설명 안 한 마지막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인제 바다와 연관된 프로젝트였어요. 인제 4 학년 C반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요. 전체 내용은
어 더 인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인제 저희 네이버 카페에 파일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하면 전체 이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고, 저는 그중에서 스터디 매스 인제 디자인의 진행 과정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그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메인 컨셉은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 중에서 외부, 내부 형태를 형성하는 과정이 2개 다 있어서 일단 차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외부 형태는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인제 공간 형성 과정 보면은 저렇게 인제 만으로 형성된 부분에 파도의 흐름을 처음에는 곡선으로 표현하다가 그걸 단순화해서 저렇게 사선화한 것이 스텝 4 예요. 스텝 4 에서 인제 그 전체 인제 필요한 공간 프로그램이 층별로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변화를 줬고, 그중에서 약간 사람들이 좀 더 진입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스텝 7과 인제 마지막 최종 인제 8번째 단계의 메스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의 흐름과 함께 외부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음 내부의 형태는 이제 내부 는 인제 파도에서 인제 바다 그 자체에 있는 어떤 인제 특성을 가지고 어 건축물 내부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면이 깊어질수록, 바다의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그것이 공간의 명도 차이로 인제 하부에 있을수록 쪼금 더 색상이 진한 어두운 색 재료를 쓴다거나 해서 점점 상부가 밝아지는, 아니면 인제 빛의 유입이 하부보다 상부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형태로 명도 차이를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인제 바다 지형 중에 이렇게 돌출된 융기된 형태는 보이드로 수직적 연결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내부의 그런 인제 바다 내부의 지형을 반영한 것을 인제 큰 형태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내부에 각각의 공간 디자인에 적용한 디자인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은 바다의 모습이 바람으로 읽혀지고, 움직임으로 읽혀지고, 생명으로 읽혀지는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형상화했어요. 그리고 바다의 움직임은 이제 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뭔가 인제 반복이 되는 형태로, 그리고 약간 움직임이 있는 곡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생명으로는 생명이 집적된 이제 뭔가 반복적으로 동그라미 원기둥 형태로 인제 집중되는 살아 움직이는 이제 동그라미의 방향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외부 메스 형태로부터 이제 메스 자체의 내부의 뭔가 특징적인 부분, 바다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고, 또 바다와 연관지어서 실내 공간 디자인에 지금 바다의 바람, 움직임, 바다의 생명, 요것으로 이 세 가지로 메인 공간, 중심 공간의 디자인적인 특징이 반영된 형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인제 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반영을 했다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사례로 봤으면 하는 점이어서 제가 여기 페이지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적용했는지, 뭐 1, 2, 3층 중에 저렇게 바람, 움직인 생명의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인제 공간 프로그램 상에서는 명상, 전시, 그리고 바다 체험, 교육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어떤 공간으로 형성돼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저렇게 인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미 공간 프로그래밍이 지나긴 했지만 그 C반의 5번째 프로젝트 중에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정리했길래 여러분들이 참조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꼽아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공간 존별로 했고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이건 전시 공간이어서 어떤 전시 내용을 어 보여주는지, 그리고 연출 방법, 그리고 연출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제 글로만 써 있는데, 여기에 맨 끝에 두 공간은 공간 연출 방법은 그림 이미지로 좀 더 추가가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한 예가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음 설명이 좀 길었고요. 초기에 설명한 것처럼 매스 스터디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스 스터디 더 많은 자료를 다음에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 여러분들 많이 보여주면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엄청 많이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매스 스터디나 매스 프로세스 가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구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정했는데 우선은 브랜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더 주변 건물하고 좀 다르게 독특함이 있는 그 브랜드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 컨셉과 공간 프로그램이 반영된 매스 형태로 제안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은 이론적인 내용 설명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3 교시 차에 기존처럼 팀별 미팅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팀별 미팅 지나고 다음 주에 전체 미팅을 할지, 아무튼 개별 팀 미팅 하면서 제가 의견들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